네, 반갑습니다. 레고 아버지입니다. 그동안에 잘 지내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 제품을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올해 발매가 된 스피드 챔피언 시리즈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맥라렌 제품과요, 비슷한 슬릭 타이어를 가지고 출시가 되었던 레드불 제품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물론 가격대도 3만원대로 비슷하고요. 과연 중국의 브릭 퀄리티가 레고사만큼 따라왔는지 저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우선 두 제품의 조립 영상을 보시면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스피드 챔피언 시리즈로 발매가 된 맥라렌 F1은 3월에 발매가 된 신제품이잖아요. 부품수는 245피스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34,900원입니다. 박스를 열면 3개의 봉투가 있고요. 베이스 플레이트와 스티커가 있어요. 한눈에 봐도 엄청나게 많죠. 설명서는 실차는 없고요. 뒷면에 스피드 챔피언 시리즈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해볼게요. 첫 번째 봉투의 시작은 드라이버가 나와요. 그런데 프린팅이 너무 성의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촌스럽기도 하고요. 메르세데스는 표현을 잘 해주었거든요. 전작에 비해서 많이 퇴화된 느낌이 들어요. 자,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에 브릭들을 하나씩 붙여주는데요. 작은 브릭들을 위아래로 쌓고, 그리고 듀얼 리프트암 익스펜션 브릭을 메인 프레임에 장착을 해요. 이 부분이 프론트 윙 모듈을 결합할 때 쓰여요. 그리고 첫 스티커 브릭을 양쪽으로 붙여주고요. 프레임을 증축할 수 있는 모듈을 차량의 뒤쪽에 체결합니다. 다음은 시트를 장착해주는데 창문 브릭을 의자 뒤에 결착하고요. 시트를 장착해줘요. 그런 다음 프린팅으로 된 스티어링 휠을 운전석에 장착하면 1번 봉투는 끝이 납니다. 두 번째 봉투는 뒤쪽에 차축을 만들어주면서 시작해요. 이 브릭은 버켓 핸들 브릭인데 F1에서는 서스펜션 암을 나타내주는 역할로 4곳의 바퀴축에 장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티커 브릭을 붙여준 뒤에 창문 브릭을 하나 더 사용해서 이렇게 운전석 뒤쪽에 장착을 해줘요. 자, 이제 최근에 차량에서 아주 많이 보였던 브릭이죠. 프린팅된 브릭인데요. 추가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고 차량의 플라스틱 바에 이렇게 결착을 해줍니다. 주황색 스키 브릭을 중앙에 장착하고 나서요, 나머지 브릭으로 다시 결착을 해주면 이렇게 뒷면에 멋진 샤크핀 모양이 완성이 돼요. 자, 이제 프론트 윙을 조립해 나가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조립이 됩니다. 이 브릭은 맥라렌 차량에서만 있는 신규 브릭인데요, 노즈 부분을 아주 깔끔하게 표현을 해주었죠. 프린팅에 스폰서도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제일 만족스러운 곳입니다. 그리고 메인 프레임에 이렇게 결착을 해주고요, 앞쪽에 사용된 엑셀은 앞바퀴 차축의 기능도 해요. 이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아주 잘 만든 디자인 같습니다. 사이드 포드의 모듈은 두 개의 파츠로 나눠지는데 어려운 조립은 아닙니다. 이제 사이드 스터드에 장착을 해주면 사이드는 완성이 돼요. 양쪽으로 바지 보드를 표현한 브릭을 붙여주고요. 리어 윙도 장착해주는데 리어 윙을 장착할 때는 중앙에 잘 맞춰서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엔드 플레이트를 붙여주면 리어 쪽도 완성이 돼요. 이제 헤일로를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소프트 엑슬로 쉽게 구부려져서 장착하기는 쉽고요. 바퀴는 슬릭 타이어를 사용했는데 타이어 사이드 월에는 드디어 피렐리로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착을 하면 차량은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바로 중국 브릭 회사인 라스타의 레드불 제품을 살펴볼게요. 박스는 코팅이 되지 않았고요. 명암 처리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좀 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박스의 전면은 경주형 트랙에서 달리는 모습을 나타내 주었고요. 뒷면은 차량의 세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품수는 333피스이고요. 가격은 31,777원에 제가 구매를 했어요. 박스에는 3번 봉투까지 있는데 나머지 봉투는 휠 타이어와 프린팅 브릭 그리고 소프트 핀을 따로 동봉을 했습니다. 타이어는 아주 말랑말랑하게 되었어요. 프린팅은 잘 되어 있고요. 설명서는 실차와 함께 있는 사진과 아래에는 차량의 세부적인 스펙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는 브릭으로 조립된 사진이 있는데요. 그런데 설명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레고처럼 브릭들을 나열해 주지는 않았어요. 스티커는 아주 많죠. 특이한 것은 조립을 다 하고 나서 스티커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저는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설명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시작할게요. 첫 번째 봉투는 차량의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데요, 큰 브릭을 사용해서 이때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이드 플로어를 붙이는데 이렇게 각인된 브릭을 사용했어요. 차량의 상단에 브릭을 붙여가면서 볼륨을 조금씩 키워 나가요. 이제 프론트 윙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요, 작은 브릭들을 붙여 나가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완성된 모듈은 차체에 결합을 시켜주면 돼요. 자, 이제 프론트 엑스를 만들어 가는데요, 테크닉 브릭을 사용해서 바퀴축을 이렇게 만들어 차대에 결합을 시켜줍니다. 서스펜션 암을 표현하는 브릭도 장착해주고요. 노즈 부분에 스폰서를 표현한 프린팅 브릭을 붙여주는데 여기에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야 돼요.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는 방법은 레고 하면서 처음입니다. 디테일하게 표현하려는 의도는 좋지만 손이 너무 많이 가요. 자, 이제 노즈 브릭을 차대에 장착하는데 바닥 쪽에 이렇게 공간이 빕니다.
제가 몇 번이나 설명서를 봤는데 틀린 게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브릭 위에 다른 브릭을 장착하고 강제로 기울기를 줘야 돼요. 이 부분이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힘을 줘서 기울여야 되니까 브릭의 체결력도 당연히 약해집니다. 노즈콘과 연결을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한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계속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요. 두 번째 봉투는 차체에 브릭들을 계속 붙여가는데 이렇게 큰 브릭들을 통으로 붙였습니다. 조립을 한참 하다가 갑자기 3번 봉투에서 브릭을 꺼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분류도 기계로 할 텐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했습니다. 자, 이제는 사이드 포드 작업인데요. 플라스틱 호스의 양쪽에 사이드 포드 모듈을 끼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쪽이 지름이 달라서 안 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레고로 다시 바꿔서 체결을 했어요. 체결력이 약해서 조심스럽게 파지를 해야 돼서 이 부분도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제 사이드 포드의 뒤쪽 모듈을 만들고 장착하는데 다행히 이 부분은 고정이 잘 되어서 만들기는 편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봉투는 헤일로를 장착하는데요. 플라스틱 호스와 브릭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사실 놀라웠어요. 이 정도로 쉽게 빠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브릭을 먼저 결착하고 나서 이렇게 호스를 끼워 넣어야 돼요. 자, 이제 리어 엑스를 만들어서 장착을 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디퓨저 장착은 레고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리어 윙을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았는데요. 이 부분도 튼튼하지가 않아서 장착할 때 힘을 잘 못 준 건지 이렇게 쉽게 부서져 버립니다. 몇 번 시도 끝에 드디어 장착을 했어요. 사이드 미러 브릭은 토이 제품처럼 되어 있고요. 결착도 아주 단단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량의 타이어를 봐보겠습니다. 차량의 타이어는 슬릭 타이어고요. 앞뒤 사이즈가 다르게 출시가 되었어요.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이죠. 타이어는 말랑말랑합니다. 휠도 퀄리티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휠과 타이어가 헐거워요. 물론 이렇게 힘줘서 타이어를 늘리지는 않겠지만 헐겁습니다. 하지만 막상 조립하고 나서 차량에 장착하면 빠르게 바퀴를 회전하지 않는 한 휠 타이어의 헐거워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바퀴를 조립하면 차량은 완성이 됩니다. 차량은 작은 브릭들을 많이 결합시켜 놔서 브릭들 사이에 선들이 많이 보이죠. 스티커도 아직 붙이지는 않은 상태라 품질이 더 떨어져 보입니다. 자, 이제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확실히 스티커를 붙이니까 조금은 볼만합니다. 레드불의 멋진 캐릭터도 눈에 확 들어오죠. 이렇게 두 제품을 서로 완성해 봤는데요. 조립 영상을 보시면서 어느 제품이 더 조립에 만족도가 있을지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제품의 특징들에 대해서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맥라렌은 스피드 챔피언 시리즈로 오랫동안 발매가 되어서요. 기본기는 튼튼하죠. 조립의 품질이나 조립의 방식이 어렵거나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만들면서 조립 방법도 신기했고요. 조립하는 동안에는 스트레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레드불 제품은 테크닉 패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프론트 윙이나 사이드 포드에서 작은 브릭들을 계속 결합을 해야 되니까 브릭들 간의 체결력도 떨어지고요. 조립하는 동안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모듈을 만들고 체결하는 과정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다행히 누락된 브릭은 없었고요. 브릭들 중에서 맞지 않는 브릭이 있었지만 대체품으로 잘 사용했어요. 반면에 맥라렌은 딱딱 맞아 떨어지는 조립이라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조립을 할 수 있었어요. 휠 타이어는 맥라렌도 레드불도 모두 마음에 들었는데요. 오히려 이 부분은 레드불이 바퀴 가공을 더 잘한 것 같습니다. 말랑말랑하지만 바퀴의 표면 가공이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레고사의 바퀴는 바퀴의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서 완성된 제품 같아요. 물론 사용된 합성 재료의 함유량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물도 다르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바퀴 주변의 서스펜션 암은 두 제품 모두 표현을 해주었거든요. 레고는 버킷 핸들로 표현을 해주었고요. 라스타 제품은요, 전류는 브릭 커넥터로 표현을 했고요. 후류는 작은 프라이팬 브릭을 사용해서 표현을 해줬어요. 자, 노즈콘부터 운전석으로 가는 노즈 브릭은 레고사의 표현이 더 좋았습니다. 레드불 제품은 이렇게 노즈콘 브릭과 노즈 브릭의 폭의 차이가 많이 났죠. 리어 윙의 조립은 비슷한데요. 레고사는 리어 윙의 중앙에 브릭을 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라스타 제품은요, 중앙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서 조립하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리어 앰프를 보면 레고사는 빨간색 투명 브릭으로 잘 표현을 해줬어요. 하지만 라스타 제품은 검정색 브릭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유 브릭이 있으면 이 부분은 이렇게 교체를 해주면 쉽게 문제는 해결돼요. 자, 사이즈는 함께 놔두면 레고사가 작아 보이긴 합니다. 비율은 오히려 레드불 제품이 더 좋아요. 마지막으로 차량을 처음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이 차량의 스티커와 바퀴잖아요. 레드불의 첫인상은 맥라렌만큼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조립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결과물을 보면
레드불 제품이 아주 만족스럽거든요. 따로 봤을 때 맥라렌도 비율이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라스타와 함께 보니까 라스타 제품의 매력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레고사의 맥라렌은 34,900원이고요. 배송은 늦어도 3일 걸리잖아요. 하지만 라스타 제품은 중국 제품이고 배송은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비슷한 가격이라 어떤 제품이 좋을지는 영상을 보시면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차량 구매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은 오렌지 컬러로 재발매가 된 람보르기니 우라칸을 준비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레고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